카드뉴스로 보는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미투를 넘어 성인지 감수성으로. 한때 성희롱은 그저 일어날 수 있는 별난 일 정도로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현재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확실히 규정되어 있죠. 지난 2015년의 예를 보면 S대 교수였던 저명한 수학자는 자신의 연구에 도움을 주던 인턴들을 공원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사귀자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이 교수는 결국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S대 역사상 처음으로 성희롱 관련 구속이 되는 강력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S대 학생들은 교수님 정신 차리세요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행동이 위중한 범죄라는 걸 몰랐었냐는 원망이 섞인 것이었겠습니다. 이렇게 성희롱이 법으로 다뤄야 할 범죄라는 인식이 생긴 것은 1993년 일명 신교수 우조교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희롱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선 것이었고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성희롱 사건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성희롱이라는 말이 명시가 되고 남녀차별금지법에서는 성희롱을 남녀차별에 의해 벌어지는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성희롱은 명백한 범죄를 일컫는 법률 용어입니다. 성희롱 관련 사건을 접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 중심에는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성희롱 인지 과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일반적이거나 평균적인 시선 혹은 대상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입장이 되어보는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됩니다. 가끔 성희롱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 중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왜 같이 일을 했느냐라거나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뒤늦게 신고를 하느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사실상 피해자들은 이런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학 교수와 학과 여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진술에도 소극적일 수 있는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현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나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말이죠. 피해자 중심의 사고,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요? 성희롱을 예방하고 올바른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려면 평소에 성희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잘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의에 판단 기준의 큰 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지위의 이용, 업무와의 관련성,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의 유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희롱의 결과로 명시되어 있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였는가입니다. 이것은 성희롱 행위의 피해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매우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의 판단은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을 넘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희롱 피해의 판단 기준은 이렇게 합리적 피해자 관점을 지향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 합리적 피해자 관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희롱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여부가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성적 언동의 경우입니다.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위자의 의도 또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행위자가 성적 굴욕감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성희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수많은 성희롱 피해가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적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평소 일상 전반에 걸쳐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성희롱 백태, 그 현장 속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형태는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선 육체적인 성희롱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성적 굴욕감 내지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식이나 업무 중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의 경우 성적이거나 음란한 이야기 혹은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는 등의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상대방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경우인데, 자신의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그 밖에 상대에게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원치 않는 자리에 참석하게 하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기타의 모든 행동들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농담 혼자만 웃는 거 아세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고백 혹은 신고는 여성 피해자에게 엄청난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피해 사실의 공표나 신고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가 큰 두려움이 될 텐데요. 2차 피해란 성희롱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이나 행위자가 업무에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뜻합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절함이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소문, 인사 불이익 등 실제 신고 사례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45% 이상이 이 같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나 고용에 있어 피해자를 조직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몰거나 주변에서 피해자를 마치 문제 유발자인 것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일방적으로 참으라고 권유하는 등의 피해까지 동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희롱 행위자 혹은 행위자의 동조자가 피해자를 압박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회사의 사건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행위자의 편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과정에서도 피해가 발생합니다.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로 업무 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대인기피증 등을 겪으며 피폐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예방과 대처 방안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 차원의 예방과 대처 방안으로는 1. 직원들 간의 상호 소통의 활성화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여 성희롱을 예방하고 2. 정기, 비정기 교육을 통해 성희롱 예방 및 방지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또 성희롱 이슈에 대한 자유롭고 편안한 의견 교환으로 성희롱 대처의 공론화를 조성하고 4. 회식으로 일관되는 단합 행사보다는 문화생활 등에 공유할 수 있는 친목도모 문화를 확립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5.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공유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방문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전파하는 것 역시 자제해야 합니다. 6. 회사 차원에서 성희롱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신뢰를 줌으로써 성희롱 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에 임해야 하고 7.
문제의 해결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 신분 보호는 필수입니다. 8. 마지막으로 사내 직급과 권력과 상관없이 각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든다면 지위나 성별에 의한 성희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이제 우리 모두가 같이 근절해야 합니다.